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약교회를 섬기고 있고 세계산업선교회에서 인턴십 기획팀장과 문헌정보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 양주성 장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랩넌트의 권장도서 또는 랩넌트의 독서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랩넌트의 권장 도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했고요. 전체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성도의 독서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만히 있는 정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스포츠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맹렬한 그런 어떤 생각과 치열한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우리가 목독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 위인전 또는 역사, 그리고 간증문이나 뭐 창조적 사고, 각 분야의 뭐 전문서적을 읽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그냥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뭐 쓰기라든지 메모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토론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지만 또 여럿이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먼저는 이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식, 또 세계관, 교회관이 세워질 수가 있겠죠. 관점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의 영향과 또 내가 자라온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또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나의 생각에 고정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좀 바꿔줄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균형 감각을 좀 갖출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독서의 적용은 또 개인적으로도 독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불신자 사역이라든지 코칭, 팀 사역 때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체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민족과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세계관을 전달하고 또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려준 거죠. 자, 그래서 독서할 때 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때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냥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세상적인 그 어떤 엘리트들, 세상적인 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사실을 일단은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색깔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개인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서밋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사실 또 그리고 진실, 영적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객관성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능력을 좀 기른다든지 어떤 것을 읽는데 그 전후 좌우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은 어디서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판단과 추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읽었으면 그 책에 나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추리해서 또 나만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독서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질문과 반론을 통해서 균형감을 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예를 들면 뭐 어떤 결론을 내놓고 책을 읽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명성은 나쁜 것이다. 또 아니면 뉴에이지는 나쁜 것이다. 들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내가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누군가가 그런 선언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만의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냥 무조건 내가 주워 들은 것을 그냥 얘기하면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추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것,
유일성, 또 보이지 않지만 또 여러분들의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독서의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전체를 보면 과정의 힘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책을 한 권 읽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도 비슷한데요.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쌓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의 방법을 좀 보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는 이제 독아입니다.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읽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어떤 책, 뭘 좋은 책을 권해달라.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의 지금 상태는 어떠며 나의 뭐 지식적인 수준은 어떻게 되며 내가 무엇을 원하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완벽하게 발견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면서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이지만 또 결국은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냐 적게 읽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책을 읽지 않으면 독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 현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책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나쁜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가를 통해서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뭐 사역자나 뭐 어떤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걸 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읽어야 될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은 다독의 기준을 최소한 50권 정도는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책의 권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책을 읽지 않고는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독서의 방법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나면 이제 여러분 이제 관독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적었는데요. 관점을 가지고 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도의 독서라고 한다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면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읽을 때 나의 관점, 여러분들이 나를 발견했으면 나의 관점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복음적인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오면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뭐 지식도 내가 처음 배워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눌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그 현장을 가면 현장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자기 어떤 그 관점이 생기고 그것을 이제 복음적인 관점과 이렇게 균형감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하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남독이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이제 전공과 비교과 뭐 교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다양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책도 너무 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책들, 좋아하는 주제, 눈물 나는 책만 계속 읽게 된다면 그것도 좋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확신을 계속 확장시키고 확대하는 독서는 별로 좋은 독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완독은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읽을 때 막 속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을 빨리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어떤 이게 뭐 스펙도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따져가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또 이 사람이 원래 독서에 이렇게 우리의 뇌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와 이 뇌가 읽는 이거 자체가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독이라는 단계가 들어가는 거는 그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서 책을 읽게 되면 그 정도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처음 읽는 사람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좀 읽어볼 수 있는 슬로우 리딩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독인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읽었던 어린 왕자하고 지금 30대, 40대, 또 50대가 되어서 읽는 어린 왕자는 많은 어떤 해석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온 깊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다시 읽었을 때는 또 새로운 관점으로 책에 대한 감동이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필독, 낭독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판서할 때 이제 판사한 것들을 우리가 필사하기도 하죠. 똑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그대로 적는 것처럼 필독도 여러분들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문구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단순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과 함께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낭독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 소리로 읽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책을 선생님들이 읽으라고 하는 것처럼 낭독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뇌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영어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큰 소리로.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낭독회 이런 데 가면 또 그것에 따라서 또 많은 또 얻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죠.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낭독을 같이 가족들과 또는 후대들과 한다면 되게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난독은 어렵게 읽는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상량, 다독 이렇게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고 또 근데 우리는 단순히 생각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 굉장히 풍성한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독은 이제 책을 덮었을 때 책을 다 읽고 나서도 그 독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7년 전부터 매일 하루에 한 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생활의 모든 접하는 것들이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책에서 읽은 것들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창의성을 기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좀 우리가 이제 말씀의 어떤 언약의 여정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여러분들에겐 재능도 있고 배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뭐 달란트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독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결핍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독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공부가 어떻게 보면 그 고3을 지나온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우리가 노예로 가거나 속국으로 가거나 뭐 끌려가거나 그런 어떤 외로움이 그 어려움이 있는 게 보다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의 청소년 시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예요. 그래서 이 공부와 독서는 상당히 유사한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뭐 다윗은 그 시간을 들과 산에서 이제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간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도망자로서 이렇게 광야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응답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장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 당장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과정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막 응답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응답이 와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역 배우들이 갑자기 성공을 하고 나서 무너지죠. 대부분의 아역들이. 그 뭐냐면 응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나 수준이 아닌데 갑자기 너무 큰 응답이 온 거죠. 여러분들이 차라리 무응답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을 독서의 시간으로 대체한다면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리듬과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학문과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독서의 시간을 갖는다면 굉장히 유익하다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대학 랩런트들은 어떻게 독서를 하느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독아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공을 정했잖아요. 아직은 뭐 어떤 학교들은 이제 1학년 때는 전공이 안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대학 생활 내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전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공이 맞지 않아서 뭐 전과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학을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는 전공과 교양과 비교과가 있는데요. 전공을 본다면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읽고 내가 이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을 살려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정말 많이 읽어야 되겠죠. 전공 서적은 물론이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전문성 있게 읽으려면 다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읽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독이라고 해요. 그 분야를 읽는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깊이 읽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교양은 좀 다르죠. 교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대부분 뭐 140학점, 뭐 130학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양의 비율이 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0에서 30%를 이제 교양 과목을 듣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 교양 과목을 그냥 점수 따려고 이렇게 쉬운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교양이 사실은 대학 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예전 최초의 대학은 전공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교양성인 거죠. 전공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읽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아직 몇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냥 자체가 도서관이었던 거죠. 이런 통소평, 융합형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교양이라는 부분들, 요즘에 이제 교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 전공이 아닌 뭔가 좀 이렇게 곁다리로 읽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부분은 좀 남독 좀 다양하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란트를 좀 탐색할 수 있는 전공을 깊게 읽는다면 교양을 좀 넓게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 대학에 가면 이제 비교과라는 게 있어요. 그 비교과는 어떻게 보면 점수는 없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전공과 교양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독과 뭐 재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내가 읽었던 교양 과목, 전공 과목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예를 들면 뭐 PBL 과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어떤 뭐 대회에 뭐 출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여러분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밋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밋 타임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전공을 탐색하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탐색하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난독이라고 해서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길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어떤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이 독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책의 민족인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 어릴 때부터 이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책을 덮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뭐 주커버거라든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달란트와 나의 미션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좀 기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작은 기도. 이 책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종교적인 기도를 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광수 목사님 책인데요. 아직 그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본 랩런트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 레슨이라는 책도 굉장히 읽어보면 은혜가 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뮬러, 5만 번 응답받은 뮬러 목사님의 기도 비밀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생활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역시 이제 유광수 목사님의 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이 책은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좋지만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가 바뀌지 않은 각인불이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할 수가 있고요. 또 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은 이분이 이제 고려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이셨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삶이 굉장히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굉장히 모델이 되는 그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왜 그 사람이 이 자기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좋은 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 이제 이 책 자체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소설입니다. 근데 마치 실화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갈등과 선택의 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도시가 변화되는,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그럼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례별로 각 사람의 인생을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해도 되고 서밋의 어떤 자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아는 사람 역시 유광수 목사님인데요.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고 이거 전도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백만장자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는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투자자인 만큼 굉장히 투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IMF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측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제 감각이라든지 사회를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이건 역시 오래된 책인데 자기계발을 써라는 것을 최초의 어떤 개념을 시작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일 카네기는 사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과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경쟁 관계였는데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관계론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앞으로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거예요. 복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할 때 그 지혜롭게 잘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견을 뛰어넘는 굉장히 탁월한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올드한 것 같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통하는 인간관계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관인데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이건 나영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인데요.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창조, 타락,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네 가지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가 대적이 되죠. 물질주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또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창조했는데 타락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 그대로 나와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관 자체가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권해드립니다. 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바로 배운다라는 책은 이것도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나영화 박사님 굉장히 두꺼운 책도 많이 쓰셨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기준을 제시한 책인데, 이미 이건 이제 해석서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신학자시니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권 모두 1시간 반, 2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여러분 가급적인 이 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교회사,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역사는 세계사가 있고 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교회사는 그 관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중직자 대학원에서 추천한 도서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크리스찬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 교회사는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고, 그 시대별로 어떻게 교회사가 흘러왔으며 이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별로 좀 보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독서니까 독서를 시작하는데 그럼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이제 작가 중에 사이토 다카시라는 그 저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그 일본 사람들이 특유의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세밀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쓴 독서책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따라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쓴 이 책은 독서력인데요. 굉장히 좀 잘 써 있고 생각법과 대화법까지 어우리는 전방위적인 공부 멘토라고 써 있는데, 맞습니다. 이분이 아예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문학작품 100권, 교양도서 50권으로 시작해라.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 정해지면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독서를 해야 될 감이 잡히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책 500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독서의 임계점을 넘을 수가 있어요. 독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글자와 내 생각이 이렇게 컴퓨터의 그 처리 속도라 그럴까요?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단어와 단어에 대한 어떤 인식도 뇌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독서의 임계점을 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만의 책장을 가져라. 여러분 이제 책을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는데, 저 도서관 사서였어요. 근데 도서관에는 몇백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브라우징만으로 책을 읽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책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도서관에는 이제 분류번호, DDC 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전혀 없고 권장 도서를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뽑아놓은 서가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서 책을 사서 나만의 어떤 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을 읽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혼자가 되는 시간의 즐거움을 체험해라. 그래서 이분이 무슨 책도 냈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이런 책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는데, 독서는 스포츠다. 그 뇌 생각을 단련하는, 그 일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검도라든 이런 무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런 단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활에 많이 접목을 해놨어요. 독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감한 부분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해봐라.
이런 내용도 있고, 책과 책을 연결해라. 아까 얘기하면 남독 뭐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죠. 독서 코치, 저 같은 사람인데 독서 코치인데 이 트레이너를 좀 찾아라.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책이 이제 고영성 씨가 쓴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배우게 돼요.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리고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짜 뉴스에 많이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냥 우리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우리 읽어보시면은 송기령 씨가 썼는데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책이에요. 그래서 관찰하라는 거죠. 그냥 넘겨짚거나 상상하지 말고 관찰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밥을 빨리 먹어.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화된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노인들은 뭐 여행을 좋아할 거야. 뭐 그 효도여행 이런 거죠. 그 사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보면 진짜 분석해 보니까 노인들도 여전히 노인정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다른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을 가질 때 사실성은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욕망을 파악하는 것이 나의 업과 굉장히 중요한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관찰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관련된 책이지만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 이제 썸이 자세하고 연결돼서 중요한 게 이제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망쳤어. 오늘 정말 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망했어. 막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뱉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도는 인생의 가치를 바꾸게 돼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제 자기 개발서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그 사람의 자세거든요. 근데 그게 태도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책으로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또 습관의 힘, 뭐 디테일의 힘, 왕중추가 쓴 책인데요. 이 세 가지는 자기계발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삶을 생각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관계, 그리고 내가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 그리고 어떻게 디테일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마스터 문해학기는 이제 찌타야라는 서점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다 죽어가는 오프라인 서점을 살려낸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는 이 서점을 굉장히 새로운 산업으로 바꾼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적 자본론이라는 것을 책을 썼는데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라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똑같이 봐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행동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 이런 것들이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산업이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한 책입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지금까지 없던 세상, 근데 기자 출신의 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이 미래업에 대해서 쓰셨어요. 직업, 고용세계, 고용사회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쓰셨는데 지적 자본론과 딱 매칭돼서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책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허망하게 4차 산업혁명 뭐 이럴 것이다. 뭐 신기한 거 적어놓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의 기계 시대는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터미네이터라든지 뭐 이런 그 엑스마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다가올 세계가 이제 집집마다 지금 이제 뭐 전화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집집마다 이제 로봇이 한 대씩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인간과 기계 공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사물 인터넷 시대는 만물 인터넷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전공과 또 대학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이번 해에는 카우보이라는 거를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10가지 키워드를 카우보이 히로라는 10가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풀어냈어요. 2021년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마치 책이지만 잡지처럼 여러분들이 매년 한 번씩 참고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매년 챙겨보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지성 씨가 쓴 에이트, 이거는 뭐 클라우스 슈밥이 쓴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책들하고 늘 연계가 되어 있지만 이지성 씨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대처되지 않는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분이 그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썼죠. 그래서 이 책들을 보고 이분이 이제 또 에이트의 후속도 썼어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 이런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단전호흡은 여러분 이제 숨 쉬는 이야기라고 있는데 이게 임경택 씨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단침과 열기, 호흡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국선도의 어떤 호흡법에 대한 책인데요. 예를 들면 체온, 그 다음에 호흡, 이것이 인간의 어떤 수명, 그 다음에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노인이 돼서 나는 노인 그 냄새, 이것도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호흡을 하면서 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호흡을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 호흡의 원리를 조금 그 풀어낸 책 중에 참고할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호흡에 대한 책을 찾고 있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그리고 AI 최강의 수업이라고 한 책은 여러분 지금 대학에 들어가면 인문계나 뭐 이공계나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들이 AI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예외가 없어요. 나는 문과니까 안 배워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 여러분들 문과든 이과든 반드시 AI와 관련된 책을, 또 아니면 전공과 아니면은 복수 전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신데요. 초지능 시대에 굉장히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근데 이게 최신 이슈를 한 권으로 읽는다. 그래서 교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그 신문지상에서 듣는 것들은 기초적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결과만 듣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돼서 좀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AI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한번 꼭 읽어볼 수 있는 쉬운 책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책은 이분도 이제 카이스트를 나오셔서 그 분야에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공학적인 그런 인생을 살다가 30대인가요? 그때 이제 아예 그냥 그 목회자가 되는, 그래서 이제 총신대학교를 들어간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전문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을 살게 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배웠던 모든 공학적인 지식들을 재해석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볼 것이며 과학 문명을 어떻게 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지식인들이 겪는 되게 어려운 뭔가 딜레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 이거는 이제 잠언서 31장,
가지고 이걸 가지고 최고의 해설을 만들어낸 팀 하스 회장이죠. 이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하영록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은 그리스도인대로이면서 그거대로 성경대로 비즈니스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증서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단한 그 기업을 읽어내셨어요. 이제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으셨고 그러면서 체험하신 거죠. 우리도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쓴 책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대학생이지만 뭐 창업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창업가 정신을 갖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책은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밖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달걀을 깨려고 하고 또 밖에서는 어미가 이제 달을 이 껍질을 쪼고 있죠. 이걸 이제 줄탁동시라고 하죠. 양쪽에서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서는 어떤 거냐면 복음적인 독서와 코칭은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독서 코칭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호기심을 세상의 지식이죠. 여러분 세상 나가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먼저 살아본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영성과 복음을 가지고 전문성과 함께 여러분들이 길을 안내하는 것이 이제 독서 코칭입니다. 복음 독서 코칭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RS 포럼이라는 것을 1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라는 책을 가지고 명상과 티식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팀 구성을 했고요. 엔지니어, 질문 스텝, 뭐 전문 패널 만들어서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먼저 이제 플랫폼을 만듭니다. 대학성 교국이라든지 문헌정보팀에서 해가지고 여러분 대나무숲에 많이 질문 올리잖아요. 미션을 좀 질문을 다 받게 해서 미션을 줬고요. 그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사전 모임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인턴십을 통해서 질문을 디자인하고 온라인 포럼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럼을 했습니다. 2시간 5분 정도 한 것 같고요. 책을 소개하고 또 질문을 포럼하고 실시간 답변을 해서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로 관리해야 되니까 237 랩런트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회원제 관리를 해서 제한적 접속으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제2회 RX 포럼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이제 그 대학 선국에 올려 있는 제1회 RX 포럼 이제 포스터예요. 이렇게 선승용 목사님, 김지태 장로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7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지 않았고요. 설문 참석자 100%가 2회차 참여하고 싶다라고 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237 전문인 랩런트를 위한 독서 인턴십 플랫폼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미팅이라고 해서 이미 서밋 포럼과 만들어 연계를 하고 있고요. 이 2회부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화 포럼을 10개 주제 정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걸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이제 네이버 카페 가시면 카페.naver.com/하고 라이브러리 V 하시면 문헌정보팀 V라는 카페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3,000명 넘는 회원이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독서를 통한 문화 선교 플랫폼인데요. 불신자도 있고 뭐 천주교 신자도 있고 또 우리 그 랩런트들도 많습니다. 또 신자들도 많은 그래서 복음적으로 세상의 책을 이제 리뷰하는 겁니다. 한 3,000권 정도 읽었는데 2,300권 정도 지금 영화 책이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입 신청하시면 다양한 뭐 자료라든지 뭐 강의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카페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책이 특별한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을 재해석할 수 있고 복음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무응답의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독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귀중한 대학 생활을 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